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합격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취득시효까지 했죠. 취득시효. 오늘 그러면 부동산 부합부터 갈게요. 230페이지. 230페이지. 오늘 오후에 보강 있죠. 자, 우리가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서 지상, 지역, 전세권 볼 거고,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갈 거예요. 소유권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서 이제 부동산 부합을 볼 거예요. 간단히 개념만 볼 겁니다. 부동산 부합. 부동산 부합이 뭐냐? 부동산 갑 소유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에 뭔가를 붙여요. 갑 토지에 을이 지 나무를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갑 소유 토지인데 갑 땅에 을이라는 다른 사람이 나무를 지 나무예요. 지가 나무 사와서 토지 소유자인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지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어버려요. 무단식재. 이 말이 나와요. 무단으로 식재했다. 허락받지 않고 나무를 심었다. 자, 그러면 나무는 심기 전에는 동산이에요. 동산. 그죠? 가지고 와서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토지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좀 떼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 원래는 땅은 갑, 나무는 을, 소유자가 달랐는데 두 개의 물건이 이렇게 붙어서 떼기가 곤란하면 이 서로 다른 소유자의 물건을 한 사람으로 소유권을 몰아줘요. 갑과 을인데 한 놈으로 몰아줘.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주느냐 문제예요. 자, 갑한테 이 소유권을 몰아줄까요? 을한테 토지를 넘겨버릴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우리 상식에 좀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이 우리가 더 세니까. 즉,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다고 그래요. 부합하면 얘가 이 나무 소유권, 을나무를 먹어버려요. 즉,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부합됐다 그래요. 부합이 됐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갔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나 이 나무가 1억이라고 해봐요. 1억짜리를 갑이 먹어버렸네요. 그러면 을은 그냥 가요? 아유, 법이 이렇구나. 나는 소유권 뺏겼네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얘는 1억짜리 나무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돈은 줘야 돼요. 즉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이 나무값은 을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부동산 부합의 법리예요. 이와 같이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이 붙었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합한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부합한 물건을 부합물 그래요. 부합된 물건. 그런데 이제 예외가 발생해요. 갑이 얘는 무단으로 식재했죠. 허락 없이. 그런데 을이 토지를 빌렸어요. 즉 을이 지상권으로 토지를 빌리거나 토지 전세권으로 빌리거나 토지 임차권으로 빌리거나 그러면 을은 이 땅에 대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자, 이와 같은 권리가 있는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조금 이따 우리 지상권 보겠지만 남의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도 짓고요. 나무도 심어요. 정당한 권리에 근거해서
붙이고 그건 얘들 소유예요. 즉 토지 소유자가 먹지 못해요. 권원에 의한 권리에 근거해서 붙인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아요. 이걸 권원에 의한 부속됐다 그래요. 부속물이라고 해요. 즉 부속물이라는 얘기는 부합되지 않은 물건을 말해요. 부합되지 않았을 때 부속됐다 그러고, 이 부속물은 토지 소유자인 갑이 먹을 수 없어요. 을 거예요. 을 나무예요. 임차인, 지상권자는 정당한 지 권리에 의해서 심을 수가 있어요. 직거예요. 안 뺏겨요. 이걸 권원, 권리에 근거해서 붙였다면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 예외예요. 자, 법조문 봐요. 230페이지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부합돼 버립니다. 자, 조문 볼게요.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자, 토지 생각하세요. 토지 소유자 갑은 지 토지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가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걸 부합이라고 해요. 그러나 타인이 무단으로 식재한 게 아니라 권원, 권리에 근거해서 권리자로서 심었다면 이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단어가 바뀌어요. 부합에서 부속으로. 이게 부속물이에요. 권리자가 심었다면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먹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 조문에 별 하나 하세요. 자, 효과 봅니다. 방금 법 전문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건물이겠죠. 자, 두 번째 쪽 따라서 오른쪽. 남의 땅에 타인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 밑줄 하세요. 남의 땅에 권원 없이가 무단으로 허락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시험은.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은 부합돼 버리죠. 권리가 없으니까. 부동산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이 나무 소유권은 귀속된다. 별 2개 하세요. 별 2개. 아니야. 별 3개 하세요. 별 3개. 그래서 허락 없이 230페이지 맨 밑에 했어요. 따라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원칙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요. 허락 없이 심었다 부합. 토지 소유자가 먹는다. 이렇게 소유권 취득. 자, 하지만 오른쪽 예외에 타인이 권리자로서 심었어. 이걸 권원에 의해 심었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단어가 바뀝니다. 부속으로. 그래서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먹지 못하고 심은 놈, 부속시킨 놈 소유. 별 하나 하시고. 권원이 뭐냐? 니은에 나와 있어요. 중간 밑줄. 지상, 전세, 임차권. 다 권자 붙었죠. 지상권자가 나무 심으면 지상권자 소유예요. 지상권자가 건물 올립니다. 식당 하려고. 그 건물도 지상권자 거예요. 권원, 권리자가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별 하나. 지상전세, 임차인이 심었다. 이러면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합물 반대말이 부속물이에요. 부합물, 부속물. 부합물, 부속물은 꽤 중요해요. 특히 부속물은 이제 이따 우리 전세권에서 보고 계약법 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부속물의 개념은 부합되지 않은 물건, 부합물 반대, 부속물. 자, 오늘은 이 정도 합니다. 이제 공동소유로 갑니다. 하나 더 해야지. 한 장 넘기시면 233페이지에 첨부의 효과 있죠. 첨부가 붙었다 그거예요. 첨부 서류 붙인다, 붙었다. 자, 내용 1번만 봅니다. 부합이 돼서 손해를 입은 자 누구예요? 을이죠. 을. 나무 뺏겨버렸잖아요. 갑한테.
당연히 나무값 주세요. 자, 이놈은 손해분자는 을은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갑에게 나무값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별 하나만 나무값 받아가면 돼요.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먹는 거지 돈은 줘라 그거예요. 오케이. 이제 공동소유 갈게요. 다음 페이지. 부합은 이제 우리 3월달에 5월달에 이 부합과 관련된 대부분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걸 보면 돼요. 그것까지 해야 한 문제가 맞춰지겠다. 오늘은 기초공사만 한 거예요. 부합의 개념, 부속물 개념 그것만 지금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동소유가요. 공동소유 중 공유를 배웁니다. 공유한다. 공동소유는 여러 명이 소유하는 걸 말해요. 아파트가 있는데 나 혼자 소유, 단독 소유. 부인하고 같이, 배우자랑 같이 공동명의, 이게 공유한다고 그래요. 여러 명이 소유합니다. 갑과 을과 병이 시골에 있는 이 땅이 땅값이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1억 투자하고 을도 1억 투자하고 병도 각 1억씩 투자해서 3억짜리 땅을 삽니다. 공유 토지, 공유하고 있는 물건. 갑이 자기한테 3억이 있었으면 절대 을병하고 같이 안 삽니다. 혼자 사겠죠. 근데 돈이 부족해. 어떻게 해요? 투자 받아야지. 그래서 공동명의로 토지 하나를 사요. 이게 공유예요. 공동소유, 공유한다 그래요. 공동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시험은 90%가 공유가 나와요. 공유를 하면 합유가 가끔 나오는데 합유는 법 조문만 보면 되는데 공유를 잡으면 합유는 엎어버리면 돼요.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유만 해도 충분해요. 공유가 어차피 90% 나와요. 자, 1억을 서로 투자해서 땅을 하나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배우자하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은 하나인데 일필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이라고 해요. 각 1억씩 했으니까 3분의 1 지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갑은 이 땅에 대한 3분의 1 지분이 있다 우리가 그래요. 너 지분이 얼마니? 그러잖아요. 3분의 1을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지분 형태로 소유해요. 지분. 반드시 지분이 나와요. 지분은 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비율이니까 3분의 1 나오죠. 공유는 첫 번째 이 공유 지분을 봐야 돼요. 공유 지분 말 그대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단지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지분만큼만 소유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저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를 배워야 돼요. 이걸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 줄여서 공유 관계 해도 돼요. 1번은 지분이고 두 번째는 동네가 바뀌어요. 공유하는 전체 물건이에요. 전체 물건, 공유물, 공유 토지예요. 자, 사람이 3명, 1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이 공유물과 관련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법이 규정을 해놔요. 먼저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 문제.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고 싶어요. 이게 관리예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 얘들은 서울 사는데 시골 땅 샀죠. 어느 날 자기 땅 가봤더니 누군가 허락 없이 막 농사 짓고 있네요. 쫓아내야죠. 소유권 침해. 보존한다고 그래요. 공유물을 보존한다. 보존행위. 그 다음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땅값이 안 오르네요. 개발 정보가 속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갈아타야지. 땅값 오를 대로. 이 땅을 일단 팔아야겠죠. 공유물을 처분한다고요. 처분은 팔아 제끼는 양도를 말해요.
마지막으로 세금도 나오겠죠. 이 공유물과 관련해서 세금과 같은 비용이 발생해요.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 즉 공유하는 물건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 세금은 갑이 목소리 크면 야 네가 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이 싸우지 말라고, 공유자들 사이에 싸우지 말라고 원칙을 딱 정해놔요. 법 전문을 보고 나중에 결국 판례를 봐야 돼요. 세 번째,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더 이상 나 너희들이랑 같이 공동 소유하지 않을래, 나 단독 소유할래, 단독 소유. 그러려면 이 공유물을 찢습니다. 분할해요. 그래서 단독 소유 등기 치면 이제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로 가는데 이걸 공유물을 분할, 찢어버린다. 나눌 분자예요. 공동 소유에서 공유물을 찢어서 단독 소유로 가자. 이게 공유물 분할이에요. 공유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공유는 어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그러죠. 눈치가 아주 빠르세요. 당연히 여기가 중요해요. 글씨가 많죠. 내용이 많다는 얘기는 나올 게 많다는 얘기예요.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이게 중요하고, 특히 두 개, 관리하고 보존행위, 그 다음에 살짝 처분까지, 이 세 개의 판례가 집중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와요. 여기가 판례가 꽤 돼요. 대부분 판례가. 오늘은 기초공사 법 전문만 쫙 잡을 거고 이제 3월 5월에 난이도 상으로 갈 거예요. 공유 지분도 딱 두 개 중요해요. 분할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유 지분 두 개 보고 여기를 많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기초공사 할 거예요. 자, 공동소유 234페이지 바로 오른쪽 공유 갑니다. 공유 법조문 제1항 물건이 지분, 반드시 공유는 공유 지분, 소유의 비율이겠죠. 지분에 의해 여러 명 수인 소유네요. 특별한 결합관계가 없어요. 공유로 합니다. 총유 아니야? 합유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다 공유예요. 공동소유는. 지분 밑줄, 지분, 반드시 공유는 지분이란 게 있어요. 여러 명 소유니까 공동소유겠죠. 공유로 합니다. 제2항 지분은 투자 비율에 따라 자기가 돈 낸 값에 따라 정해지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고. 자, 잘 모르겠다 하면 같은 걸로 추정합니다. 공유자 지분은 잘 모르겠다 그 경우에요. 무조건 균등이 아니라 추정해 주니까 잘 모를 때 그러면 같은 거야.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공유자 지분은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나오면 대충 말이 되잖아요. 잘 모를 균등한 걸로 추정하면 좋은 거잖아. 어느 한 놈이 소유한 걸로 추정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맞는 것 같아. 좋은 말이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잘 모르겠다 같은 걸로. 이게 공평하니까 잘 안 나와요. 자, 밑에 3번으로 갑니다. 3번의 두 번째 법 전문 볼게요. 공유자는 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스톱. 지분을 처분할 수. 시험은 이게 나와요. 지분 처분할 수 있다. 한번 봐봐요.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죠. 1억 가치가 있죠.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단지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가 아닌 여러 명 같이 하는 소유권이에요. 1억 가치가 있죠. 소유권, 우리 물건 팔 수 있듯이 마찬가지 지분도 팔 수 있어요. 갑이 갑을병이니까 A라는 사람한테 지분을 팝니다. 매매를 통해서 등기 넘겨주면 이 지분을 처분했다고 그래요. 처분은 이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처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넘겼네요. 처분은 지금과 같이 팔아제끼는 거. 매매를 통해서 매매 계약하고 등기 쳐주면 이제 양도가 됐다고 그래요. 양도는 권리가 최종적으로 넘어간 상태를 말해요. 양도했다, 처분했다.
두 번째, 공유 지분의 갑이 담보 제공, 즉 은행 가서 담보대출 일으킬 수도 있어요.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유권. 그래서 은행이 1억 가치가 있으니까 돈 5천만 원 빌려줍니다. 저 담보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 포기합니다. 의사표시죠. 이거 소유권 포기예요. 소유권, 물권 포기는 처분행위예요. 없애버리는 거니까. 소유권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양도, 담보 제공, 특히 이 두 개 계속 나와요. 지상권, 전세권에서. 처분한다, 팔아제낀다, 양도. 은행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처분이에요. 물권행위니까. 물권행위는 저당권 물권이죠. 물권행위는 다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문제는 갑이 1억이 필요해서 지 지분을 다른 놈 A한테 팔았다. 그 얘기는 A가 여기로 들어와요. 이제. 그럼 을병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A하고 공동 소유를 해야 돼요. 을병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공동 명의한다고 해봐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을병이 그래요. 갑한테. 갑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야, 나 돈이 필요해. 나 이거 지분 팔고 현금을 가져야겠어. 그럼 을병은 안 돼 하겠죠. A랑 공동 명의하기 싫어. 팔면 안 돼 했겠죠. 즉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같은 공동 명의로 있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해요. 왜? 같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지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동의 받아야 될까? 동의 없어도 할 수 있을까? 자, 결론은 동의 필요 없어요. 이유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내가 내 소유권 파는데 어느 누구도 간섭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을병과 같이 공동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때, 즉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는 필요 없어요. 이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을 OX를 맞추려면 이걸 외워버립니다.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다. 지분 공유 지분이에요.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다.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이 자유란 말을 외워버리면 돼요. 자유. 앞으로 계속 자유가 나와요. 처분의 자유가. 그러면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다. 내 마음대로란 얘기는 나랑 같이 엮여 있는 놈들, 그 놈들 동의 필요 없다. 공유에서는 다른 공유자들 동의 필요 없다. 결국 처분의 자유를 외워서 이걸 풀어가면 돼. 이게 이유예요. 처분은 자유다. 소유권 내 마음대로 파는데 누가 간섭 못합니다. 그래서 처분은 양도, 담보 제공, 포기까지.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조문 하나가 나와요. 법조문. 갑이 이번에는 팔아제끼는 게 아니고 지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을 포기해버려요. 지분 포기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갑이 지 소유권을 포기한 거죠. 지분. 1억 가치 있는 지분을 포기해. 소유권 포기해요. 그러면 이 지분은 주인이 소유자가 없어져요.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돼요. 그렇잖아요. 소유권을 포기했으니까. 누구한테 주면 증여, 팔면 매매, 포기하면 주인 없는 물건이 돼요. 무주의 토지니까 부동산이 돼요. 그러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누가 먹는지 알아요? 소유자가 없어. 그러면 그 부동산, 토지 건물은 누가 먹을까요? 소유권을.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지금 포기하면 소유자가 없어졌죠. 지가 소유하다가 1억 가치가 있는 이 지분을 소유하다가 포기했어요. 소유권 포기, 지분 포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억 가치가 있는 소유권 3분의 1 지분은
누가 먹겠어요? 아니, 지금 원칙하는 거야. 원칙. 소유권 포기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무주의 부동산이에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가가 먹어요. 국가가. 을병이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원칙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이 돼요. 그러면 무주, 주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이 돼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갑이 지 지분을 포기하면 국가가 들어와요. 국가가. 그러면 을병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공동명의해야 돼요. 그러면 을병은 국가랑 공동명의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 괜히 눈치 보이지. 국가가 옆에 들어 있으면 우리는 여기 투기해야 되는데 응? 투기해야 되는데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자, 싫어요. 두 번째. 그래서 지분 포기한 거. 두 번째. 갑이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공유자 1인이 사망했는데 얘한테 가족이 한 명도 없이 혈혈단신이에요. 상속인은 4순위까지 있어요. 직계 비속 1순위. 비속 없다 그러면 2순위 전속으로 넘어가요. 부모도 없어. 배우자도 없어. 그러면 형제한테 가요. 3순위가 형제. 비속, 전속, 형제. 형제도 없어. 사촌한테 가요. 사촌. 거기서 끝. 5촌은 있어. 근데 5촌은 상속 못 받아요. 법정 상속인은 사촌까지야. 사촌. 그러면 얘가 죽었는데 사촌까지, 즉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죠. 만약 갑이 100억을 가진 사람이라고, 100억 부동산이 있어요.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 사촌까지가 없어. 5촌은 있어. 근데 얘는 있으나 마나 상속 못 받아요. 사촌까지밖에 못 받아요. 법정 상속인은. 그러면 이 사람의 100억 재산은 또 누가 먹을까요? 국가가 먹어요. 아, 국가는 좋아. 다 먹어.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가 먹어요. 그러면 이놈이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또 국가가 들어와. 아, 을병은 좋아요, 싫어요? 아, 싫어. 국가가 들어오는 건 싫어. 그래서 법이 도와줘요.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유자 1인이 지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지분을 포기한 거죠. 지금 공유니까 3분의 1, 1억 가치가 있는 제 지분은 원래 국가가 먹어야 되지만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돼요. 그래서 을병이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을 각 지분 비율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시켜줘요. 좋은 거죠. 아주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공유지분은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이거 한 3번 나왔고, 이거 법 조문인데 공유자 1인이 지 지분을 포기하거나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을 때 원래는 국가가 들어야 되지만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이게 꽤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236페이지 3번 있죠. 지분 처분의 자유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 자유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는데 이거 자유다. 처분의 자유. 자, 동그라미 1번. 공유자는 지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자, 처분의 밑줄칩니다. 양도, 저당권 설정, 포기. 그래서 팔아 제끼는 것,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하는 것. 자, 문제는 자유로이죠. 자, 그 밑에 여백에 쓰세요. 다른 공유자 동의 X. 시험은 이게 나와요.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지금 마음대로 팔고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랑 공동명의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파트나 기타 부동산? 오늘 돌아가셔서 빠른 시간 내 등기부등본을 보세요. 배우자가 아닌 이상한 놈이 나랑 공동명의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왜? 내 허락 없이 팔아 제낄 수 있어. 이미 돈 갖고 배우자가 이미
그럴 수 있으니까 동의 필요 없어요. 별 3개 하세요. 별 3개. 자, 밑에 법조문 볼게요. 법조문 제목이 지분을 포기했을 때 이 지분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예요. 그래서 법조문은 제목을 한번 보시는 습관도 하면 좋아요. 법조문에 그 조문 내용이 축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문 제목만 보고 나중에 공부가 되면 아, 지분 포기하면 옆에 놈이 먹지. 내용 안 봐도 공부가 되면 그 정도 실력이 돼요. 지금은 안 되지. 지금 내용 봐야지. 공유자가 지 지분을 포기했네요. 또 죽었는데 상속인 없네요. 상속인 없이 사망. 그럼 이놈 지분은 국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 을병, 다른 공유자에게 걔들 지분 비율로 귀속. 자, 밑줄 지분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 그러면 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다 중요한 단어예요. 별 3개 하십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 첫 번째 동네는 이 2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4번 목차 공유 관계 갑니다. 이제는 동네가 바뀌어요. 지분 문제가 아니라 공유하는 물건 전체에 관한 거예요. 자, 공유물 사용. 바로 내용 보여버릴게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부의 동그라미 하세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데 단 지분 비율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지분은 3분의 1 지분이라고 해서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특정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부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지분이 갑 지분 흰색, 을 지분도 이렇게 전부에 흩어져 있어요.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거예요. 병 지분도 공유물 전부에 미쳐요.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각 지분만큼 전부의 효력이 미쳐요. 지분이 10분의 9면 점이 엄청 많아지겠고 10분의 1이면 하나, 둘, 3개 정도만 찍히겠죠. 어찌됐든 전부에 미쳐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특정 부분만 나 3분의 1 지분이니까 나 왼쪽 3분의 1만 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전부를 쓸 수 있어요. 전부를. 그 말이에요. 단 지분이 많은 놈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3분의 1씩이니까 4, 32 서로 한 사람씩 쓰기로 하면 각 4개월씩 돌아가면서 써야겠죠. 한 놈이 1년 내내 사용하면 안 되지. 3분의 1 지분이니까. 그 말이에요. 전부를 사용하되 지분 비율에 따른 제한이 있어요. 별 하나만 하시고 자, 오른쪽 이제 관리 갑니다. 이 관리에 관한 법조문이 있죠. 3번 오른쪽 밑에 쪽 3번 목차 관리.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엄청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자 밑줄 지분 과반수로 결정.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공유자 지분 과반수, 지분 과반수. 이걸 외워야 돼요. 지분 과반수. 자, 그럼 관리가 뭐냐? 세 주는 거예요. 임대차와 같은 관리한다고 그래요. 느낌이 오죠? 관리한다. 세 준다. 임대차인데 한번 봐봐요. 갑은 임대 주고 싶은데 병은 반대예요. 즉 공유자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같지가 않죠. 달라요. 그럴 때 누구는 임대에서 월세 좀 받고 싶은데 누구는 또 반대. 꼭 반대자가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죠. 자, 그럼 서로 의견이 달라. 결정해야겠죠.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 과반수예요. 그래서 임대를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다수결로 갑시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투표는 기본 원칙이 출석 과반수의 과반수 결정이에요. 좀 강해진다. 그러면 3분의 2 또는 4분지 3. 가장 강해진다. 5분지 4. 우리 시험 나중에 이제 특별법에 나 5분지 4.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 이런 식으로 기본은 과반수 찬성이면 돼요. 그래서 관리사항은 지분 과반. 자, 일단 적어볼게요. 사용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지분 비율에 따른 제한은 살짝 있겠죠. 자,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 과반수 다수결이죠. 지분 과반수로 결정. 자, 그러면 그 다음 바로 볼게요.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관리는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지분 과반수지만 보존행위는 누군가 공유자들 허락 없이 침해가 들어 소유권 침해예요. 그럼 보존해야겠죠. 쫓아내야겠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해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급하니까. 항상 보존이란 두 글자가 뜨면 보존해야 된다. 아, 보존. 급하다. 단독으로. 회의할 시간이 없고 필요도 없고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 과반수 관리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자, 단독으로도 쓰세요. 각자 단독으로. 앞으로 읽으실 때 각자 단독으로 혼자 그 말이에요. 각자 혼자 할 수 있다. 회의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내용에서 확인할게요. 동그라미 2번. 공유물 관리는 밑줄 지분 과반수로 결정. 법조문 그대로죠. 지분 과반수. 자, 지분 과반수지 공유자 과반수 하면 X예요. 사람 과반수 아니에요. 한 놈이 90% 갖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99명이 10% 갖고 있어요. 즉 한번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90% 지분이 있고 10분지 9. 나머지 99명이 10%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람은 1대 99죠. 하지만 90% 가진 놈 마음대로 해버려요. 관리. 혼자서. 왜? 쥐가 90%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으로 따지지 사람 머릿수로 따지지 않아요. 지분이 소유의 비율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지분 과반수로 되어 있는지 공유자 과반수로 되어 있는지 주의하시기 바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방금 거기에 별 3개 하시고 다음 페이지 4번 봐요. 동그라미 4번. 관리의 대표가 임대차예요. 임대차. 이거 시험 나와요. 별 하나 왔어요. 그래서 임대차 할지 말지 이게 공유물을 관리한다 그래요. 자, 오른쪽 공유물 보존행위는 목차만 봅니다. 보존행위는 급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별 3개. 그래서 급하니까 침해, 소유권 침해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 왼쪽하고 지금 오른쪽 238, 239 내용 보면 막 판례가 엄청 많죠. 고딕도 많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주 타겟이에요. 이 대부분 판례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게 가불병 사례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공부했는데도 틀려요. 되게 어려워. 진짜요. 완전히 내게 됐을 때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를 틀리느냐?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훈련이 덜 되고 막 해다가 막 헷갈려버려. 그래서 외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 이유 바탕 위에서 외워줘야 돼요. 안 헷갈리게. 이유를 통해서. 그래서 훈련해야 돼. 키워드 잡고 있다 없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키워드 잡고 있다 없다. 깊이 내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이 아니라 훈련을. 그래서 알면서도 항상 어려워. 공유에 관한 사례 문제는 쉽지 않아요. 훈련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통에서 키워드 잡고 있다 없더라. 그거 이제 계속 훈련할 거. 그건 이제 나중 문제예요. 나중. 지금은 기초공사 해야 되고 7월, 8월, 9월, 10일 그때 이제 문제 풀면서. 물론 다음 달에 아마 기출특강이 갈 거예요. 오후 특강이. 기출특강은 꼭 들으세요. 정말. 특강 중에 가장 꼭 들어야 할 특강이 뭐냐? 저는 반드시 기출특강이라고 꼽아요. 기출특강을 통해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저 문제 되게 잘 풀어요. 시험 되게 잘 봐요. 저는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시험 보면 속으로 읽으면서 맞아, 틀려. 이렇게 시험 보시잖아요. OX 고르시잖아. 제가 시험 보는 그 속마음, 머릿속 굴리는 걸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실제 시험 보는 내 머릿속을 해설로 뱉어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제끼고 찍을 때는 어떻게 찍고 이럴 때 이게 맞지 않을까? 제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상 실력에서 하는 식으로. 왜? 저는 다 알아버리니까 너무 쉽잖아. 그러면 도움이 안 돼. 중상 실력에서
좀 헷갈릴 만한 거 이렇게 둘 중 어디로 갈까? 그러면 범죄 흔적을 찾고 있다 없다. 그 찍는 실력, 찍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거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3월에 하는 오후 특강, 기출 특강 꼭 들으세요. 진짜 다른 특강은 혹시나 안 들어도 기출 문제 특강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내용하고 기출 문제하고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판례 특강하고 판례가 우리 정답쯤으로 따지면 약 70%까지 차지해요. 70, 80%. 뭐 딱 특강할 때 하루 이틀에 딱 정리해 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강은 저는 또 있구나.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봐야지.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일단은 지금은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내용이 되면 문제가 풀려요. 대신 또 문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 훈련은 차차 시간 지나서 하면 되니까 당장 문제를 3월달에 풀겠다. 내가 막 맞춰버려야지.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것만 습득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나중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7월, 8월, 9월. 실제 이제 시험도 보면서 같이 병행해 가면 돼요. 민법이 돼야 동차가 돼요. 민법이 불안하면 나중에 아이씨 2차 이거 그냥 1차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7월, 8월, 9월 가면. 그래서 그때 동차 준비하시다가 1차만 해야겠다. 괜히 동차 노리다가 1차도 안 되겠다. 그래서 1차로 앉힌 분이 꽤 돼요. 나중에. 근데 저한테 배우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조건 동차로 가요. 왜? 민법 점수가 잘 나와요. 자신감이 생겨.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차가 불안해서 동차 못하겠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나가는 학원만큼 그래요. 학원에서 얘기했어. 제가 오기 전까지는 중간에 꼭 여름에 이거 1차만 해야 되나? 그런 학생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제가 온 후로는 그런 소리가 쑥 사라졌어요. 무조건 동차로 가. 왜? 1차 점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한 과목이 아니야. 2차까지 동차로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이 민법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 점수는 언제 나오느냐? 8월 달에 나와요. 8월 말에 모의고사 때. 그 전까지는 열심히 계속 훈련해야 돼. 열심히 하면 8월 말쯤 내 실력이 이제 정점에 딱 올라요. 정점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8월. 6월까지는 한 80% 정도 올라요. 그래서 7, 8월. 7, 8월에 아마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동영 모의고사. 그거 하면 이제 제대로 실력이 쫙 올라요. 실제 봐봐야 돼, 시험을. 오케이. 각자 단독으로. 처분은 앞에 있어요. 처분 앞으로 가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따라와요. 학원만 믿어요. 이 커리큘럼이 참 좋아요. 자, 처분 중간 2번에 있죠. 공유물을 처분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갑이 을하고 병 셋이서 공동 소유하는 이 공유하는 물건을 지 혼자 딴 놈한테 처분 팔아제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유자 1인이 이 공유물을 딴 놈 동의 없이 지 혼자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 거 아니니까. 지분은 지 마음대로 팔 수 있어. 지분은 지 거거든. 딴 사람이 타치 못해요. 하지만 공유하는 물건은 울병꽃도 기죠. 그냥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다면 이 공유물 자체는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그래 팔자 전원이 오케이 있어야 팔 수 있다. 그래서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라 목차에 있고 그 밑에 조문 봅니다. 공유자는 즉 공유자 한 놈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이 공유물이죠. 공유하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자체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해 가시죠? 딴 놈 동의 없이는 처분 못해요. 전원 동의가 있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별 하나 하세요. 조문에 전원 동의 밑줄하고 같이 별 하나예요. 그래서 공유물 처분인지 공유 지분 처분인지 이거 시험 볼 때 잘 봐야 돼요. 이거 잘못 봐가지고 잘못 보면 완전히 틀려버려.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지분 처분하고 공유물 처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틀려봐야 돼. 틀려봐야 여러분께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틀리세요. 시험 보실 때. 그러면 내게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왔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틀린 거 오답 정의 잘 하시면 돼요. 다음엔 다시 안 틀려야지. 그러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240페이지. 공유물 부담 240. 이건 제일 안 중요해요. 잘 안 나와요. 거의. 자, 공유자는 세금이 나왔어요.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게 가장 형평에 맞아요. 그래서 각 지분 비율로 비용 부담 밑줄. 그래서 법조문 제1항 있죠? 지분 비율로 비용 밑줄, 부담 밑줄. 이것만 읽으면 돼요. 나머지 읽지도 마세요. 짧게 읽어야 돼. 단어로. 그래서 세금 저거. 세금과 같은 공유물에 발생된 비용은 각각 지분 비율로 세금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해하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안 나오니까 별도 안 해요. 자, 공유물 분할 오른쪽. 자, 분할 한번 봐봐요. 지금까지 본 게 제일 중요하고, 물론 대부분 판례를 이제 나중에 해야겠지만, 공유물을 분할한다. 찢는다 그거죠. 나눌 뿐. 공동 소유하다가 매일 싸워. 원래 사람이 같이 모이면 싸워요.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고 각자 단독 소유하자. 단독 소유가 제일 마음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업한 게 좋아요? 혼자 사업한 게 좋아요? 혼자 해야지. 왜 동업을 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절대 동업 안 해요. 공동명의 안 해요. 돈이 없으니까 같이 투자해서 하는 거지. 자, 찢어서 이제 단독 소유하는 게 공유물을 분할한다고 해요. 여기서 갑이 아직 분할 전이라고 해봐요.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근데 매일 싸우는 것 같아. 이게 도저히 공동 소유 못하겠어. 그래서 갑이 분할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을병한테 전화를 하겠죠. 우리 찢어 헤어져. 병 우리 분할해서 찢어지자.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자 그거예요. 근데 을은 그러지 뭐. 오케이. 항상 을은 갑편이야. 근데 병은 항상 딴지 걸어. 분할하자는데 안 돼. 나 분할 안 할 거야. 나는 네가 좋아. 우리 공동 소유해. 나는 네가 좋아. 분할 싫어. 병이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 분할할 때 딴 놈들이 꼭 오케이 해줘야 분할이 되는지. 그 문제가 또 발생. 항상 여러 사람 관계에 있으면 동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 동의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 언제든지 공동 소유할지 단독 소유할지 소유권 절대 원칙 갑 마음이에요. 이걸 분할의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지분 처분도 지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듯이 분할도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할의 자유예요. 자유. 그러면 갑이 분할을 요청하면 을이나 병은 무조건 분할해야 될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나는 분할하기 싫다고 해서 분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분할을 어느 한 사람이 청구하면 분할을 해야 할 의무를 다른 공유자는 부담해요. 무조건 분할해야 돼요. 자, 이제 분할 들어갑니다. 어떻게 찢을지는 지분 비율로 이제 찢겠죠. 지분 비율로. 그러면 3분의 1씩이니까 공평하게 찢는데 도로가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도로에 붙어 있는 쪽이 아무래도 땅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네가 갖고 이렇게 할지. 자, 협의가 됐어. 갑이 맨 왼쪽, 을이 중간, 병이 맨 오른쪽. 이렇게 해서 찢기로 했다면 이거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됐다고 그래요. 서로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자, 찢었어요. 문제는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다 이쪽을 원해. 다 이쪽을.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서로 합의가 안 돼. 합의 같은 말이에요. 협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분할은 해야 되고 당사자끼리 합의는 안 되고 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할을 원하는 갑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요. 그러면 판사님이 쫙 찢어줘요. 이걸 재판에 의한 분할 그래요. 재판상 분할. 즉 분할은 첫 번째 일단 협의를 한번 해봐요. 협의가 되면 그걸로 끝. 협의 분할. 그런데
서로서로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소송 가야지. 재판에 의한 분할. 자, 분할의 구체적 방법은 서로서로 등기치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즉 현물, 물건으로서 분할하는 방법. 현물 분할. 물건으로, 현물, 현재 존재하는 물건으로 우리 분할하자. 즉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두 번째, 이 땅값 오를 줄 알고 그때 샀는데 도대체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갈아타야죠. 다른 유망한 토지로 정보를 막 들어서, 즉 이 토지를 팔아버리고 나온 대금 3억을 찍찍찍 나누면 되겠죠. 돈으로 나누는 방법. 토지가 아닌 돈으로, 이걸 대금으로 나눈다. 대금 분할 그래. 토지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 팔아서 나온 매매 대금 3억을 각 지분 비율 3분의 1, 3분의 1, 1억, 1억, 1억씩 나누는 방법. 그래서 현물 분할, 대금 분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그래요. 분할은 이 정도. 가장 기초 공사 횟수. 자, 분할의 자유, 자유의 동그라미 하세요. 항상 자유란 말에 오늘 계속 들을 거예요. 자유. 자, 바로 내용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각 공유자는, 오른쪽 있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밑줄. 분할의 자유예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줄 가요. 다른 공유자는 어느 한 놈이 분할을 원하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즉 분할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별 하나. 의무가 있다. 여기. 즉 나는 분할을 원하지 않아. 안 돼요. 무조건 분할 들어가야 돼요. 별 하나. 그 다음 분할의 방법 2번 법 조문 한번 볼게요. 제1항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봐요. 협의가 돼서 되는 분할을 협의 분할 제목만 보시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줄 있죠. 현물 분할 밑줄, 대금 분할 밑줄. 현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방법. 대금 분할. 자, 밑줄 마시고 다음 페이지. 재판상 분할. 이건 소송을 통해서 판결에 따라서 판사님이 찢어져요. 요렇게 분할한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해요.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법원, 재판에 따라 분할,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는 이제 3월, 5월에 가는 여기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 그 다음에 분할에서도 이제 몇 개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볼 거예요. 10분간 쉬고 지상권 들어갑니다. 이미 나오셨네. 지분을 다 받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 다 하긴 했는데.